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목요일 오후, 박준호는 병원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든 진단서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비 때문인지, 땀 때문인지, 아니면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췌장암, 3기,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쩔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통계, 생존율, 치료 옵션. 모든 단어가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다. 52살, 준호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다. 딸은 이제 겨우 대학교 2학년이었다.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아내는 어떻게 이 소식을 받아들일까? 복도 끝 창문으로 비가 보였다. 끝없이 내리는 가을비였다. 저 빗줄기처럼 자신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었다. 멈출 수 없이, 돌이킬 수 없이, 막을 수 있을까? 준호는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손도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1년에서 2년, 운이 좋으면 3년.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알았다.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희망이라기보다는 유예기간에 가까웠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떤 얼굴로 문을 열어야 할까? 병원을 나섰다. 비가 더 세게 내렸다. 우산도 없이 걸었다. 젖어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정처 없이 걸었다. 익숙한 동네였지만 낯설게 보였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아니, 자신이 달라진 것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평소에는 지나다니지 않는 길이었다.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다. 오래된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그때 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추억 사진관, 낡은 간판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글씨도 희미했다. 하지만 묘하게 끌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진관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어두컴컴했다. 낡은 카메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흑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문 앞에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특별한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당신의 미래를 담아드립니다. 이상한 문구였다. 미래를 담는다니 무슨 의미일까? 홍보 문구치고는 독특했다. 준호는 망설였다. 들어가야 할까?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문을 밀었다. 딸랑. 낡은 종소리가 울렸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어서 오세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한 노인이 카운터 뒤에서 일어났다. 70은 넘어 보였다. 백발에 구부정한 등.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안녕하세요. 준호는 인사했다. 왜 들어왔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비를 많이 맞으셨군요. 노인이 말했다. 수건을 건넸다. 아, 네. 우산이 없어서. 앉으시죠. 노인이 가리킨 의자에 앉았다. 낡은 나무 의자였다. 삐걱거렸다. 사진을 찍으러 오셨습니까?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준호는 말을 흐렸다. 정말로 왜 들어왔을까? 노인은 준호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 눈빛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준호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을 봐왔거든요. 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으시면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늙은이한테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준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하고 싶었다.
이 낯선 노인에게라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 오늘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다. 췌장암이라고, 3기라고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 않았다.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들어주었다. 무섭습니다. 정말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고 있었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내가, 아이들이. 제가 없으면. 노인은 조용히 기다렸다. 준호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죄송합니다. 낯선 분한테 이런 얘기를.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힘들 때, 두려울 때, 길을 잃었을 때. 이 사진관을 찾게 됩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다. 모두 흑백 사진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찍혀 있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행복한 얼굴, 슬픈 얼굴. 이 사진들, 오랜 세월 찍은 사진들입니다. 모두 특별한 사진들이죠. 특별한 사진이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여기는 보통 사진관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어떻게 특별한가요? 노인은 일어나서 안쪽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나왔다. 클래식한 목재 카메라였다. 아마도 100년은 된 것 같았다. 이 카메라로 찍으면 1년 후의 미래가 찍힙니다. 준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래요? 그게 무슨... 믿기 어려우시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장난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카메라는 특별합니다. 1년 후. 정확히 365일 후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준호는 일어서려고 했다. 시간 낭비였다. 이상한 노인이었다. 기다리세요. 노인이 말했다. 한 장만 찍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공짜입니다.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년 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손해볼 것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비도 오고 집에 가기도 두려우시지 않습니까? 노인의 말이 맞았다. 준호는 집에 가기가 두려웠다.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무서웠다. 좋습니다. 찍어보죠. 노인은 환하게 웃었다. 좋은 선택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노인은 준호를 사진관 안쪽으로 안내했다. 작은 스튜디오가 있었다. 낡은 의자 하나와 흰색 배경천이 전부였다. 하지만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다른 공간 같았다. 여기 앉으세요. 준호는 의자에 앉았다. 어색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을까? 가족 사진? 몇 년 전이었다. 혼자 사진을 찍는 건 정말 오래전 일이었다. 노인은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렸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다. 편하게 계세요. 억지로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노인은 카메라 뒤로 갔다. 렌즈를 들여다봤다. 초점을 맞췄다. 좋습니다. 그대로.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다. 무겁고 묵직한 소리였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소리였다. 끝났습니다. 벌써요? 네. 이제 현상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현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요? 1시간 정도. 밖에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준호는 시계를 봤다. 오후 5시였다. 집에 전화해야 했다. 아니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저쪽에 앉아 계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안쪽 암실로 사라졌다. 준호는 대기 공간에 앉았다. 낡은 소파였다. 먼지 냄새가 났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벽의 사진들을 다시 봤다. 하나하나 자세히 봤다. 모두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10년,
20년, 어떤 건 50년도 넘어 보였다.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여성이었다. 병원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다. 1998년 김선희 백혈병 완치, 결혼하여 두 아이의 엄마가 됨. 다른 사진도 봤다. 중년 남성이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역시 웃고 있었다. 2005년 이강수, 교통사고 극복, 재활 성공, 마라톤 완주. 또 다른 사진, 노인이었다. 손자로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2012년 최영수, 심장병 수술 성공, 손주 5명. 준호는 깨달았다. 이 사진들이 모두 극복의 기록이었다. 질병, 사고, 어려움.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이 사람들 다 여기서 사진을 찍었나? 문득 궁금해졌다. 이 사람들도 자신처럼 절망 속에서 이곳을 찾아왔을까? 그리고 사진을 찍고 뭔가 달라진 걸까? 노인이 나왔다. 손에 차 한 잔을 들고. 녹차입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몸이 녹는 것 같았다. 저기, 벽의 사진들. 네, 모두 여기서 찍은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기록들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병을 이기고, 사고를 극복하고, 절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노인은 미소 지었다.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미래를요?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1년 후의 자신을. 그리고 깨달았죠. 미래가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요. 준호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벽의 사진들은 거짓말 같지 않았다. 진실한 미소들이었다. 하지만 미래가 정말 그대로 될까요? 그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은 가능성입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건 당신입니다. 제가요? 네. 사진은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당신이 노력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미래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건 자신이다. 무슨 의미일까? 시간이 흘렀다. 1시간이 지났다. 노인이 다시 암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왔다. 손에 사진을 들고. 다 됐습니다. 사진이 봉투에 들어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준호에게 건넸다. 열어보세요. 준호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진 속에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이 아니었다. 날씬했다. 건강해 보였다. 무엇보다 웃고 있었다.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러닝화를 신고 있었다. 배경은 공원 같았다. 나무들이 보였다. 이게 1년 후의 당신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정확히 365일 후. 오늘과 같은 요일, 같은 시각의 모습입니다. 준호는 사진을 뚫어지게 봤다. 믿을 수 없었다. 이 사진 속 사람이 정말 자신일까? 저, 살아있네요. 1년 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노인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이 만들 미래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노력한다면요. 준호는 다시 사진을 봤다. 사진 속 자신은 확실히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이 사진 가져가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봉투에 넣었다. 가슴에 품었다. 얼마 드려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공짜입니다. 하지만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1년 후 다시 와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세요.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는 사진관을 나왔다. 비는 그쳤다. 하늘이 개고 있었다. 손에 든 사진을 다시 봤다. 1년 후의 자신. 살아있는 자신. 웃고 있는 자신.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희망이 생겼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뿐이었는데 지금은 달랐다. 해보자. 1년 살아보자.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섰다. 열쇠를 꺼냈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다. 여전히 두려웠다. 어떻게 말할까? 암이라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가족들의 얼굴을 상상했다. 아내의 눈물, 딸의 충격, 아들의 두려움. 사진을 꺼내봤다. 1년 후의 자신, 살아있는 자신.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문을 열었다. 아빠, 왔어? 아들 준서의 목소리였다.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입시 준비로 바쁜 시기였다. 응, 왔다. 늦었네. 어디 갔다 왔어? 응, 병원. 아내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다. 여보,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미안. 전화 못 봤어. 수진은 준호의 얼굴을 봤다. 뭔가 이상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 있어요? 응.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준호는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았다. 아들을 불렀다. 준서야, 잠깐 이리 와봐. 왜? 공부하는데. 중요한 얘기야. 준서는 어쩔 수 없이 왔다. 소파에 앉았다. 수진도 옆에 앉았다. 딸은? 수진이는 학교 MT 갔어요. 주말에 온대요. 그래. 준호는 깊은 숨을 쉬었다. 말해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됐었다.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간 것이었다. 결과가 어땠어요? 췌장암이래. 3기. 순간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흘렀다. 거짓말이죠. 농담이죠. 미안해. 진짜야. 아들 준서는 얼어붙었다. 아빠를 빤히 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빠, 암이라고? 응. 그럼. 준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암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죽음을 의미했다.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울었다. 안 돼. 안 돼요. 당신이. 준호는 아내를 안았다. 떨리는 손으로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엄마. 준서도 울기 시작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 같았다. 셋은 한참을 울었다. 말없이 울었다. 슬픔을 나눴다. 한참 후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치료는 할 수 있어요? 항암 치료를 해야 한대. 수술은 어렵고 얼마나 시간이. 의사 말로는 1년에서 2년. 수진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사진을 꺼냈다. 1년 후의 자신. 근데 이거 봐. 사진을 보여줬다. 수진과 준서는 눈물로 흐릿한 눈으로 사진을 봤다. 이게 뭐예요? 나야. 1년 후의 나. 무슨 말이에요? 준호는 사진관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낡은 사진관, 노인, 특별한 카메라, 모든 것을요.
미래를 찍는 카메라라고. 1년 후 모습이 나온다고.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게 어떻게. 나도 믿기 어려워. 하지만 이 사진을 봐. 나야. 분명히 나고 살아있어. 1년 후에도. 준서가 사진을 가까이서 봤다. 아빠, 진짜 아빠 같긴 한데 포토샵 아니에요? 아니야. 직접 찍었어. 그 노인이 찍어줬어. 수진이 사진을 다시 봤다. 남편이 맞았다. 그런데 건강해 보였다. 웃고 있었다. 설령 진짜라 해도 당신,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1년 후에 살아있다는 거지. 그래요. 단지 1년이에요. 그 후는 어떻게 돼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1년은 짧았다. 그 후는. 하지만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사진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라고. 1년이면 충분해. 뭐가 충분해요? 포기하지 않을 시간, 싸울 시간, 살 이유를 찾을 시간. 준호는 사진을 다시 봤다. 이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어. 운동복을 입고 있어. 건강해 보여. 이건 내가 노력한 결과야. 포기하지 않은 결과야. 하지만 수진아, 나 죽고 싶지 않아. 너랑 아이들이랑 더 살고 싶어. 이 사진이 진짜든 가짜든 나한테는 희망이야. 수지는 남편의 눈을 봤다. 간절함이 보였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다. 그래요. 희망을 가져요. 포기하지 말아요. 고마워. 준서도 말했다. 아빠, 나도 도울게. 뭐든 할게. 아빠가 나아지게 도와줄게. 고마워. 아들. 가족은 다시 안았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결이었다. 함께 싸우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사진을 계속 봤다. 1년 후의 자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년 생존 계획. 1점. 항암 치료 성실히 받기. 2점. 식단 개선, 채식 위주. 가공식품 제거. 3점. 운동 시작,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4점.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5점. 긍정적 마인드 유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사진 속 자신처럼 되기 위한 로드맵이었다. 새벽까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사진을 침대 옆 서랍에 넣었다. 매일 아침 볼 수 있도록. 1년 반드시 살아남는다. 중얼거렸다. 다짐이었다. 약속이었다. 다음 날부터 준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아니, 생존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병원 치료실에 앉아 주사를 맞았다. 투명한 액체가 혈관을 타고 들어갔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메스꺼움이 올라왔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화장실로 뛰어갔다. 토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계속 토했다.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등을 쓸어주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지옥 같았다. 집에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아팠다. 뼈가 쑤셨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여보, 죽 끓였어요. 조금만 드세요. 수진이 죽을 가져왔다. 준호는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나 못 먹을 것 같아. 조금만이라도요. 힘내야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삼키기 힘들었다. 목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억지로 삼켰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있었다. 샤워할 때마다 한 줌씩 빠졌다. 거울을 봤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말라깽이의 대머리. 이게 자신인가? 사진을 꺼냈다.
1년 후의 자신. 머리카락이 있었다. 건강해 보였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였다. 100m도 힘들었다. 숨이 찼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빠, 괜찮아요? 아들 준서가 함께 걸어주었다. 학교 가기 전 아침마다 함께 나왔다. 괜찮아. 조금씩 늘려가면 돼. 무리하지 마세요. 알아.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렸다. 100m가 200m가 되고 500m가 되고 킬로미터가 되었다. 힘들었다. 매일이 전쟁이었다. 항암 치료, 부작용과 싸우고 통증과 싸우고 절망과 싸웠다. 어떤 날은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살고 싶은 의지조차 사라지는 날들이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차라리 어두운 생각이 들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편하게 가고 싶었다. 그때마다 사진을 봤다. 1년 후의 자신. 웃고 있는 자신. 조금만 더 버티자. 수진이 옆에 있었다. 항상 곁을 지켰다. 밤새 간호했다. 토할 때 등을 쓸어주고, 아플 때 손을 잡아주고, 절망할 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여보, 당신은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믿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함께 이겨내요. 꼭. 아이들도 힘이 되었다. 딸 수민이는 주말마다 집에 왔다. 요리를 해주고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게 만들어 주었다. 아빠, 이거 봐.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야. 대학교 축제 사진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예쁘네. 행복해 보여. 응. 근데 아빠 생각 많이 했어. 아빠랑 같이 축제 와도 좋았을 텐데. 내년에는 같이 가자. 정말. 응. 약속해. 아들 준서는 공부하면서도 아빠를 챙겼다. 운동같이 나가주고 병원같이 가주고 밤에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다. 아빠, 나 대학 붙으면 의대 갈 거야. 의대. 응. 아빠 같은 사람들 치료하고 싶어. 암 연구하고 싶어. 준호는 눈물이 났다. 아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고마워. 아들. 고마울 것 없어요. 나 아빠, 아들이잖아요. 석 달이 지났다. 조금씩 변화가 보였다. 걷는 거리가 늘었다. 3km를 걸을 수 있었다. 식사량도 늘었다. 죽에서 밥으로 조금씩 먹을 수 있었다. 검사를 받았다. 종양 수치가 조금 줄었다. 의사가 말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이대로만 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치료해야 하지만 긍정적입니다. 준호는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봤다.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6개월이 지났다. 반년이었다. 절반을 왔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짧은 머리였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였다. 체중도 조금 늘었다. 마른 몸에 근육이 붙기 시작했다. 운동 효과였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여보, 거울 봐요. 좋아지고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같이 거울을 봤다. 확실히 나아 보였다. 사진과 비교해 봤다. 1년 후의 자신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진짜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될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쉽지 않았다. 9개월째 큰 위기가 왔다.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다. 복부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다. 응급실에 실려갔다. 췌장염입니다. 염증이 생겼어요. 의사가 말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합니다. 일주일간 입원했다. 그 일주일이 지옥 같았다. 통증이 너무 심해 진통제를 맞아도 소용없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울고 싶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여보. 수진이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안 해도 힘들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미안해. 이렇게 고생시켜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너도 애들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밤중에 준호는 혼자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울었다. 베개의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제발, 제발 살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간절히 기도했다. 신이 있다면 누구든 들어주길 바랐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가 병원에 왔다. 손에 뭔가 들고, 아빠, 이거 편지였다. 봉투에 담긴 편지였다. 뭐야? 읽어봐요. 편지를 열었다. 수민이의 필체였다. 아빠에게. 아빠. 나 수민이야. 편지 쓰는 게 어색하지만 말로는 못할 것 같아서 적어. 아빠가 아프다는 소식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아빠는 나한테 영웅이었거든.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멋진 사람. 그런 아빠가 아프다니 믿기지 않았어. 요즘 아빠 보면 가슴이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 힘들어.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 아빠는 포기하지 않잖아. 매일 싸우잖아. 그게 정말 대단해. 나라면 못했을 거야. 아빠, 나 약속할게. 아빠가 나아지면 같이 여행 가자. 제주도든, 부산이든, 어디든. 둘이서만.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진 많이 찍고, 추억 많이 만들자. 아빠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믿어. 우리 아빠니까. 사랑해. 아빠. 정말 많이. 딸 수민이가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민이도 울었다. 아빠를 안았다. 아빠, 포기하지 마.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래, 이겨내자. 그 편지가 힘이 되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다시 싸울 수 있었다. 일주일 후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집이 새롭게 보였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이 감사했다. 이제 3개월 남았어. 중얼거렸다. 1년까지 3개월. 사진 속 자신이 되기까지 3개월. 할 수 있어. 반드시 한다. 10달이 지났다. 준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마른 몸에 근육이 붙었다. 매일 걷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잘 먹은 결과였다. 머리카락도 많이 자랐다. 짧지만 풍성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대머리는 아니었다. 얼굴에 생기가 넘쳤다. 눈빛이 살아났다. 미소가 돌아왔다. 여보, 거울 좀 봐요. 수진이 말했다. 거울을 봤다. 믿기지 않았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인가? 사진을 꺼냈다. 1년 후의 자신과 비교했다. 비슷해. 정말 비슷해. 놀라웠다. 사진 속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닮아가고 있었다. 정기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결과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준호 씨, 이거 믿기 어렵네요. 무슨 일이에요? 종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으로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췌장암 3기에서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준호는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계속 이렇게만 가면 완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와 수진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 좋아졌대. 종양이 절반으로 줄었대. 정말요? 정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쁨과 안도가 섞인 목소리였다. 응. 의사가 기적이래. 당신, 정말 대단해요. 정말. 수진이 전화기 너머로 울었다. 준호도 울었다. 함께 울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식을 들었다. 아빠, 수민이와 준서가 달려와 안았다. 아빠, 진짜 좋아진 거예요? 응. 많이 좋아졌어. 대박. 우리 아빠 최고. 가족은 함께 울고 웃었다. 그동안의 고통이, 눈물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저녁에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특별한 건 아니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모여 먹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건배. 네 사람이 잔을 부딪혔다. 준호는 물, 나머지는 주스였다. 아빠의 쾌유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웃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평범한 행복이었다. 아빠, 나 요즘 학교에서 수민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다. 준호는 들었다. 정말로 들었다. 예전에는 대충 듣곤 했는데 이제는 달랐다.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아빠, 나는 준서도 이야기했다. 대학 준비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 준호는 공감했다. 조언했다. 격려했다. 여보, 다음 주에. 수진도 이야기했다. 일상적인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다.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갔다. 가족 모두 함께 공원을 걸었다. 달이 밝았다. 별도 보였다. 가을밤이었다. 예쁘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이 순간이 감사했다. 여보. 응,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나야말로 곁에 있어줘서. 둘은 손을 잡았다. 앞에서 아이들이 걸었다. 뒤에서 부부가 걸었다. 완벽한 그림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는 사진을 다시 봤다. 1년 후의 자신. 이제 2달 남았어. 중얼거렸다. 1년까지 2달. 사진이 찍힌 그 순간까지 2달. 그때까지 더 나아지자. 완전히 건강해지자. 다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 싸워야 했다. 11달째. 준호는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회사를 그만뒀었다. 아프기 시작하면서 퇴사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프리랜서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여보, 괜찮겠어요?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조금씩 할 거야. 쉬면서. 그래도 나 일하고 싶어. 무언가 하고 싶어. 그냥 쉬기만 하면. 병만 생각하게 돼. 수지는 이해했다. 알았어요. 하지만 무리하면 안 돼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일을 시작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했다.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생산적인 느낌이었다. 아빠, 일하는 모습 멋있어. 수민이가 말했다. 그래? 응. 건강해 보여. 예전 아빠 같아. 고마워. 운동도 계속했다. 이제는 5km를 뛸 수 있었다. 걷는 게 아니라 뛰는 것이었다. 천천히지만 꾸준히 뛸 수 있었다. 아빠, 대단해요. 준서가 함께 뛰며 말했다. 나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하하. 아빠가 젊어졌나 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식단도 계속 유지했다. 채식 위주, 가공식품 제거, 유기농 재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이제 이게 더 맛있어. 준호가 말했다. 몸도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고.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더니 적응이야.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 명상도 시작했다. 매일 아침 10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했다.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불안이 줄었다.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준호가 말했다. 마음이 편해져. 걱정이 줄어들어. 그래요. 표정도 밝아졌어요.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하지만 준호는 알았다.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암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었다. 방심하면 안 됐다. 계속 노력해야 해. 끝까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1년 전 사진을 찍었던 그날. 정확히 365일 후. 준호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잠이 안 왔다. 떨렸다. 오늘이 진실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사진을 꺼냈다. 1년 전에 찍은 미래 사진. 오늘의 자신이 담긴 사진. 거울을 봤다. 지금의 자신. 비교했다. 놀라웠다. 거의 똑같았다. 머리 스타일, 얼굴 표정, 체형. 사진 속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거의 일치했다. 정말 맞아떨어지네. 믿기지 않았다. 1년 전 사진이 정확히 예언한 것이었다. 여보, 일어났어요? 수진이 방에 들어왔다. 응. 잠이 안 와서. 오늘이 그날이죠? 응. 정확히 1년. 수진도 사진을 봤다. 그리고 남편을 봤다.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치? 신기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둘은 침묵했다.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여보, 오늘 그 사진관 가봐요. 사진관? 네. 노인분이 1년 후에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랬지. 가봐요. 인사도 드리고, 감사 인사도 하고. 그래. 가자. 아침을 먹고 준비했다. 사진을 챙겼다. 1년 전 사진과 비교할 오늘의 사진도 찍기로 했다. 같이 갈까요? 아니, 나 혼자 갈게. 너는 집에서 기다려. 혼자 괜찮겠어요? 응, 괜찮아. 집을 나섰다. 맑은 날이었다. 1년 전 그날은 비가 왔었다. 하지만 오늘은 햇살이 따스했다. 골목길로 들어섰다. 1년 전 걸었던 그 길이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골목은 그대로였다. 저 앞에 사진관이 보였다. 추억 사진관. 낡은 간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1년 전과 똑같았다. 문 앞에 섰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긴장되었다. 문을 밀었다. 딸랑.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노인의 목소리였다. 1년 전 그 목소리였다.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이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다.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나이 든 것 같지도 않았다. 기억하십니까? 준호가 물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박준호 씨. 1년 전에 오셨죠. 암 선고를 받으신. 기억하시네요. 모두 기억합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을요. 준호는 사진을 꺼냈다. 1년 전에 찍은 미래 사진. 이거 정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봤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이루셨습니다. 네. 사진 그대로 됐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이 사진이 없었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일어났다. 준호에게 다가왔다. 아닙니다. 사진은 그저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룬 건 당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력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천만에요. 제 역할은 희망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당신들의 몫이죠. 노인은 벽을 가리켰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사진을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룬 건 그들 자신입니다. 준호는 사진들을 봤다. 1년 전에도 봤던 사진들이었다. 극복의 기록들이었다. 저도 여기 걸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노인은 카메라를 가져왔다. 같은 카메라였다. 1년 전 사용했던 그 카메라. 한 장 더 찍으시겠습니까? 준호는 놀랐다. 더요? 네. 또 다른 1년 후를요. 하지만 또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보고 싶으신가요? 또 다른 미래를? 준호는 생각했다. 보고 싶을까? 1년 후의 미래를?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아니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제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노인은 환하게 웃었다. 훌륭한 답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았다. 사진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노력도 결과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걱정 없으시겠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당신이 만들어 가실 테니까요. 노인은 다른 카메라를 가져왔다. 일반 카메라였다. 그럼 이걸로 한 장 찍어 드리겠습니다. 기념으로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았다. 편안했다. 1년 전과는 달랐다. 그때는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평화로웠다. 찰칵 사진을 찍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일어났다. 노인에게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바꾸신 겁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사진관을 나왔다. 햇살이 따스했다. 새로운 하루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지난 1년을요. 절망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끝난 1년을요.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고통도, 눈물도, 노력도 모두 자신을 만든 과정이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말했다. 사진관 노인에게, 가족에게, 자기 자신에게 정말 고마워.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 달려왔다. 잘 됐어. 노인분이 축하해 주셨어. 정말요? 다행이다. 그리고 또 찍을 수 있다고 하셨어. 1년 후를. 진짜요? 그럼 또 찍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찍었어. 왜요? 이제는 필요 없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괜찮아. 내가 만들어갈 거니까. 수지는 남편을 안았다.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아이들도 왔다. 수민이와 준서가 아빠를 안았다. 아빠. 축하해요. 1년 살아남은 거 축하해요.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잘한 거죠. 가족은 거실에 앉았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민이가 물었다. 계속 살아갈 거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은요? 계속 할 거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좋아요. 준서가 말했다. 아빠, 나 대학 붙었어요. 의대요. 정말? 네. 수시에서 합격했어요. 준호는 눈물이 났다.
아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축하한다.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 보면서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고마워. 수민이도 말했다. 나도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아빠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요. 잘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고마워요, 아빠. 저녁을 함께 먹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식사 후 산책을 나갔다. 가족 모두 함께 공원을 걸었다. 예쁘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났다. 여보, 뭐 생각해요? 그냥 행복하다고. 나도. 우리 이렇게 계속 살자.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래요. 평생. 손을 잡고 걸었다. 앞에서 아이들이 웃었다. 완벽한 그림이었다. 2년이 지났다. 준호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정기 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다. 의사가 말했다. 완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네. 더 이상 암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 관리는 해야 하지만 완치라고 봐도 됩니다. 준호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병원을 나와 수진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 완치래. 완전히 나았대. 정말요? 정말이에요? 응. 의사가 그래. 당신, 정말 대단해요. 정말. 둘은 전화기 너머로 울었다. 2년간의 고통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축하했다. 작은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를 사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기뻐했다. 건배. 아빠의 완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축하 파티가 끝나고 준호는 생각했다. 이제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눌 차례라고. 다음 날 암 환자 모임을 찾아갔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모임이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했다. 사람들이 주목했다.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2년 전에요.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췌장암 3기.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지금은 완치입니다. 놀라움이 퍼졌다. 박수가 나왔다. 어떻게 하셨어요? 한 환자가 물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절망에서 시작한 이야기를요. 사진관에서 미래 사진을 본 이야기를요. 1년간 싸운 이야기를요. 사람들은 집중해서 들었다.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희망을 얻는 사람도 있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한 노인이 물었다. 폐암 환자였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포기하면 끝입니다. 싸우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네.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0%입니다. 싸우면 적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운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안 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자신이 했던 것들을 공유했다. 식단, 운동, 명상, 긍정적 마인드. 모든 것을요.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다. 조언을 구했다. 격려를 받고 싶어 했다. 저도 췌장암인데 희망이 생겨요. 저는 위암이에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손을 잡아주었다. 희망을 전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환자들을 격려했다. 블로그도 시작했다. 암을 이긴 남자의 이야기. 매일 글을 썼다. 자신의 경험, 노하우, 격려의 메시지. 진솔하게 적었다. 블로그가 알려졌다. 방문자가 늘었다. 댓글이 달렸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준호는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감사했다. 어느 날, 한 이메일이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35살이고 최근에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혹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호는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민수를 만났다. 젊은 남자였다. 하지만 얼굴에 그늘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힘드시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힘들어요. 35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가족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준호는 사진관 이야기를 했다. 미래 사진을 본 이야기를요. 진짜 그런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갔으니까요. 저도 가고 싶어요. 가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준호는 사진관 위치를 알려줬다. 그리고 조언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진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실제로 이루는 건 당신입니다.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둘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모두 공유했다. 민수는 열심히 들었다. 메모했다. 헤어지며 민수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을 얻었어요. 잘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네, 꼭 이기겠습니다. 몇 달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님, 저 좋아졌어요. 종양이 줄었대요. 준호는 기뻤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뻤다. 축하합니다. 계속 잘하실 거예요. 형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잘한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준호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블로그를 보고, 모임에서 만나고, 소문을 듣고, 모두 희망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다. 준호는 최선을 다해 도왔다. 내가 받은 희망을 나눠야 해. 준호는 생각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야. 3년이 지났다.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건강했다. 체력이 넘쳤다. 매일 아침 10km를 뛰었다.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했다. 행복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았다. 매일 웃었다. 삶을 즐겼다. 의미 있었다. 많은 사람을 도왔다. 희망을 나눴다.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준호는 다시 사진관을 찾아갔다. 2년 만이었다. 골목길은 여전했다. 사진관도 여전했다. 추억 사진관. 문을 열었다. 딸랑. 익숙한 종소리. 어서 오세요. 노인의 목소리. 그대로였다. 안녕하세요. 오. 박준호 씨.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시네요. 물론입니다. 준호는 안으로 들어갔다. 벽을 봤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진도 있었다. 3년 전, 1년 후 생존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2021년, 박준호, 췌장암, 3기 극복, 완치.
제 사진도 걸려 있네요. 당연하죠. 당신도 극복한 사람이니까요. 준호는 다른 사진들도 봤다. 새로운 사진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모두 극복의 기록들이었다. 병, 사고, 어려움. 이겨낸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모두 이곳을 다녀갔나요? 그렇습니다. 당신처럼요. 모두 희망을 찾았겠네요. 네. 그리고 스스로 이뤄냈죠. 준호는 노인을 봤다. 궁금한 것이 있었다.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이든지요. 이 카메라 정말로 미래를 찍나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맞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노인이 설명했다. 카메라가 미래를 찍는지 아니면 단순히 희망을 보여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당신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은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 실제로 미래를 만든 건 당신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카메라가 진짜 마법인지. 하지만 진짜 마법은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사람의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게 진짜 마법입니다. 준호는 깊이 공감했다. 맞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셔서. 아닙니다. 당신이 한 겁니다. 준호는 작별 인사를 했다. 건강하십시오. 당신도요.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사진관을 나왔다. 햇살이 따스했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노인의 말을요. 진짜 마법은 사람의 의지라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맞아. 그게 진짜야.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좋았어. 노인분이 잘 계셨어. 다행이네요. 저녁을 함께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웃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이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다. 여보. 응. 나 행복해. 나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그래. 평생.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 사진관을 다녀왔다. 3년 전 그곳에서 미래 사진을 봤다. 1년 후 살아있는 나를 봤다. 그 사진이 나를 살렸을까? 아니면 내가 나를 살렸을까? 노인은 말했다. 진짜 마법은 사람의 의지라고. 맞다. 사진은 도구였다. 희망을 주는 도구. 실제로 이룬 건 나였다. 이제 나는 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내 미래를 만들었다. 그리고 계속 만들어갈 것이다. 행복한 미래를, 건강한 미래를, 의미 있는 미래를. 일기를 덮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났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말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해. 5년이 지났다. 준호는 57이 되었다. 여전히 건강했다. 암은 재발하지 않았다. 완전히 극복했다. 마라톤을 즐겼다. 풀코스를 여러 번 완주했다. 50대 나이에 놀라운 기록이었다. 가족은 행복했다. 수민이는 직장에서 인정받았다. 준서는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수진이는 건강하고 밝았다. 무엇보다 준호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암 환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다. 재단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환자들과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경험을 공유했다. 희망을 전했다. 저도 췌장암 3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에 희망이 켜졌다. 강연도 했다. 병원, 학교, 기업, 어디든 갔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미래는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였다. 사람들은 감동했다. 박수를 보냈다. 책도 출판했다. 미래를 만드는 사람, 암을 이긴 남자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읽었다. 희망을 얻었다. 서점, 사인회에서 한 독자가 말했다. 이 책이 저를 살렸어요. 저도 암 환자인데 포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다시 싸우기로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선생님처럼 저도 이길 거예요.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있었다. 준호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힘이 났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 재단을 통해 미래사진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암 환자들에게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1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환자들은 그렸다. 건강해진 자신, 웃고 있는 자신, 가족과 함께 있는 자신. 이게 당신의 미래입니다. 이루고 싶은 미래입니다. 하지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저도 상상했고 이렇습니다. 그림을 액자에 넣어줬다. 집에 걸어두세요. 매일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게 당신의 목표라는 것을요. 많은 환자가 호전되었다. 그림 덕분인지 아니면 그림이 준 희망 덕분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다. 선생님, 저 그림대로 됐어요. 머리카락 다시 자랐어요. 축하합니다. 그림의 그린대로예요. 신기해요. 신기한 게 아니라 당신이 노력한 결과예요. 준호는 항상 강조했다. 마법은 자신 안에 있다고. 의지와 노력이 진짜 마법이라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재단은 수천 명을 도왔다. 모두가 이긴 건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떠났다. 하지만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싸웠다. 그것이 중요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오래된 봉투였다. 손으로 쓴 주소였다. 열어봤다. 사진관 노인의 편지였다. 각준호님께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진관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사진관을 닫으려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충분히 했으니까요.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을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사진관은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미래를 보여주세요. 그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재단을 통해서요. 하지만 더 많이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제 일이 의미 있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추억사진관 주인 올림. 준호는 편지를 읽고 울었다. 노인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일을요. 다음 날 사진관을 찾아갔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진관은 닫혀 있었다.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벌써 닫으셨나?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진관 앞에 섰다.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희망을 주셔서,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셨던 일을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진관을 떠났다.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봤다. 미래를 봤다. 10년 후, 준호는 60이 되었다. 백발이 늘었다.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건강했다. 활기찼다. 재단은 크게 성장했다. 전국에 지부가 생겼다. 수만 명을 도왔다. 손주도 생겼다. 수민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할아버지, 손주가 달려왔다. 안아 올렸다. 가볍게 들 수 있었다. 건강한 덕분이었다. 우리 손주, 보고 싶었어. 나도.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일하러 갔다 왔어. 무슨 일이에요?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야. 할아버지 멋있어. 고마워. 손주와 놀아주었다. 공원을 뛰어다녔다. 전혀 지치지 않았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지. 준호는 생각했다. 20년 전 암 선고를 받았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절망뿐이었다. 죽음만 보였다. 미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살아있었다. 건강했다. 행복했다. 의미 있게 살았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거였어. 모든 것이 증명되었다. 사진관 노인의 말이 맞았다. 그날 저녁 재단에서 강연이 있었다. 신규암 환자들을 위한 강연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호입니다. 단상에 섰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불안한 얼굴이었다. 저는 20년 전 췌장암 3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했다. 의사는 1년에서 2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살 것입니다. 희망이 퍼졌다. 눈빛이 달라졌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운, 기적? 아닙니다. 준호는 사진을 꺼냈다. 20년 전 사진관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20년 전 제 모습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20년 전에 본 1년 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봤다. 궁금해했다. 낡은 사진관에서 찍었습니다. 미래를 찍는 카메라라고 했습니다. 1년 후 제 모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누군가 물었다. 중요한 건 가능한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제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준호는 사진을 다시 봤다. 이 사진을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1년 후에도 살아있다는 희망을요. 그리고 그 희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바꿨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 5년, 10년, 20년을 살았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미래는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1년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통계일 뿐입니다. 당신은 통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싸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싸우면 적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무서워요. 두려움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했다. 손을 잡아주었다. 희망을 전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났다. 고마워.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해. 사진관 노인에게, 가족에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희망에게. 낡은 사진관. 그곳에는 특별한 카메라가 있었다. 미래를 찍는 카메라라고 했다. 박준호는 그곳에서 1년 후의 자신을 봤다. 살아있는 자신을, 건강한 자신을, 웃고 있는 자신을. 그 사진이 그를 살렸을까? 아니면 그가 스스로를 살렸을까?
답은 간단하다. 사진은 도구였다. 희망을 주는 도구. 하지만 실제로 미래를 만든 건 그 자신이었다. 노인은 말했다. 진짜 마법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맞는 말이었다.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싸웠다. 운동했다. 식단을 바꿨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 결과 1년을 살았다. 그리고 2년, 5년, 10년, 20년을 살았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혹시 당신도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질병과 싸우고 있나요? 절망 속에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사가 1년이라고 해도, 통계가 절망적이어도, 상황이 암울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노력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포기하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싸우면 적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준호처럼요. 그는 췌장암 3기를 이겼습니다.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미래를 만드세요. 건강한 미래를, 행복한 미래를, 의미 있는 미래를. 그 미래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낡은 사진관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박준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당신을 통해서 미래를 만드는 사람, 희망을 나누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미래는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